한 군인이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다. 그는 일어설 힘조차 없었습니다. 나는 거기에 없는 듯한 동지를 껴안았다. 그러나 접수 데스크 직원들은 채누가 더러운 군복을 입고 있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상처도 문제가 아니야. 모든 사람을 동결해야 합니다. 저게 그 남자의 배예요. 커다란 배가 불룩하게 부풀어 올랐다. 좋아요. 맞습니다. 군인과 임신한 군인. 저는 그것을 했습니다. 병원 전체가 문을 닫는 것 같아요. 끝났어요. 의사와 간호사. 우리는 서로를 놀라 바라보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무도 내가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하지도 믿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한편 동현 박사는 초음파를 시행하여 환자를 신속하게 검사합니다. 실험이 끝나고 나서 진실은 모든 사람에게 공개되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는 막 임신한 상태예요. 저는 쌍둥이를 낳지 않을 거예요. 너무 무서워요. 그 이후로는 할 수 없었다. 상황은 흘러가면 더욱더 미쳐버린다. 그 일은 일어났습니다. 어린이를 위해. 태어난 이후로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났는지, 어떤 장면이 있었는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겁니다. 그 충격으로 본사가 바닥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러므로 그 젊은 군인의 이름은 준서였다. 그는 침대에 앉아 배를 핥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잡고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내 안에서 사람들이 내가 고통스럽게 끌어올려지는 것을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땀을 흘리고 눈물을 글썽였고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나는 눈물을 흘렸다. 그의 한계는 다르다. 사이를 꼬아라. 말하다. 선생님, 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아픈. 내거. 그의 옆에는 또 다른 군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군복을 입고 있었고 말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긴 했지만 친구만큼이나 무서웠어요. 기록된 바 있습니다. 그는 재빨리 자신을 돌보았다. 소개하다. 저는 민재예요. 우리는 동료입니다. 내거. 지난 몇 달 동안 배는 부풀어 올랐습니다. 제가 시작한 일이에요. 첫째, 그냥 소화하세요. 금액이 적어 보이니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에게 병원에 가라고 여러 번 권했지만 그는 항상 모든 것이 잘 될 것이고 곧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침내 나는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걸을 수도 없었습니다.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을 지경이 됐습니다. 너무 많은 슬픔. 정말 끔찍해요. 제 안에는 살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선생님. 반면에 우리는 무엇인가? 잘 모르겠어요. 그 당시 간호사 2명이 긴급한 물건을 들고 있었습니다. 고깔게요. 동현 의사와 의료진은 준서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나는 내 몸이 떨리고 호흡이 빨라지는 것을 느꼈다. 내가 하는 모든 작은 움직임이 거칠기 때문에 고통을 느낀다. 나는 침대에 누워서 그를 보았는데 믿을 수가 없었다. 동현 박사의 얼굴은 조심스럽고 생기가 없었다. 그는 배에 손을 얹었다. 내 눈으로 내가 보는 것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너무 무서워요. 하지만 나는 너무 놀라서 그가 내 손을 만지자마자 손을 뒤로 빼야 했습니다.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도 그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들렸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심호흡을 한 후 나는 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다. 이번에는 다릅니다. 나는 그것을 살짝 눌렀다. 그때 그는 마치 누군가가 밀어내는 것처럼 손가락을 벌렸다. 삭제되었습니다. 마치 내 발로 그것을 친 것처럼. 그는 이다. 나는 냉동고에서 한 걸음 물러나 준서의 배를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것은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충격. 나는 숨을 수 없어 속삭였다. 그는 이다. 저는 산부인과 의사입니다. 저는 수백 명의 임산부를 돌보았고 다태아 출산을 도왔습니다. 어린이. 나는 움직이는 느낌을 알아요. 좋아요. 그리고 지금은 그런 느낌이에요. 정말 그런 느낌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준서가 남자라서 남자처럼 임신할 수 없어요. 동현은 혼란스러운 마음을 다잡고 닥터의 상황을 제어하려고 애쓰면서도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는 즉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지연은 불가능합니다. 민재와 간호사들의 도움으로 나는 병원 복도로 밀려갔다. 준서는 고통스럽게 신음했고 들꺼리 흔들릴 때마다 나는 눈을 꼭 감았다. 와, 유사하다. 그는 뭔가 알 수 없는 것과 싸우는 것 같았다. 그의 목소리와 호흡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묻혀 있습니다. 시험실에 도착하면 민재는 나아지고 있어요. 나는 갔다.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있어달라고 부탁하면 괜찮을까? 우리는 훈련 캠프에 합류한 이래로 친구로 지냈습니다. 귀찮게 하지 않을게요. 지금 당장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의사는 잠시 말을 이었다. 나는 망설였지만 재빨리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인정했다. 그러나 근처에 보기만 하고 가지 마세요. 방에는 3명만 남았습니다. 동현 박사님이 차트를 보고 계십니다. 그는 침대에 다가가서 준서를 진지하게 바라보았다. 확인해 볼게요. 이 상황은 다른 상황과 다릅니다. 그것은 환상이나 농담이 아닙니다. 칭찬. 무엇에 집중해야 할까? 그것은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진통제를 투여하거나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이해하셔야죠. 모든 것을 다 말해주세요. 언제 배고픔을 느꼈나요? 통증이 시작되면 어떤 느낌인지 말해주세요. 준서는 자신의 비참함에 한숨을 쉬었다. 주의를 기울이고 말하세요. 약 9개월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아주 작았어요. 선생님. 오직 그냥 일시적인 부기일 뿐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점차 진화하여 결국 이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저는 무서운 일을 겪고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잠시 동안 방 안은 조용했다. 잠겨 있습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어요. 결코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 밝혀질 수도 있습니다. 정말 짜증나. 그 옆에 서 있던 민재는 그 순간 차분해 보였지만 걱정스러워 보였다. 처음부터 청춘의 목소리로 설명을 하자면 그것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배가 살짝 부어 있을 뿐이었어요. 무엇? 기름진 음식을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아요. 나는 그것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마디 없는. 계속 움직이세요. 지난 며칠 동안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상황은 첫날보다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는 선언했다. 마치 내 안에 무언가가 움직이고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동현 의사는 그 말을 금세 들었다. 내가 차트에 메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혼란스러워하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했다. 비슷한. 저는 놀라운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그는 사람처럼 몸을 굽히고 고개를 숙였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업무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건 말이 안 돼요. 의사. 제 생각에는 그 이유는 하나뿐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준서가 여성의 몸으로 태어났고 그로 인해 내 성적 정체성이 바뀌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배는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움직임과 모양을 설명할 수 있을까? 이는 비정상적인 임신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고 정중하게 심호흡을 한 뒤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어봐도 될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준서, 이건 아주 개인적인 질문일지도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당신은 태어날 때부터 남자입니까? 그것은 결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그녀가 반응하기도 전에 준서 민재는 불편함을 느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나는 즉시 대답했다. 그는 마치 동생을 보호하려는 듯이 결심했습니다. 그 목소리. 선생님, 제 딸이 제 친구냐고 물으셨던 것 같은데요. 흥미롭네요. 이자, 우리는 오랜 친구였습니다. 우리는 한 곳에서 같이 일하고, 같이 자고, 같이 샤워도 합니다.
내가 여자였다면 몰랐을 거예요. 고통이 그의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하지만 준서는 온 힘을 다해 덧붙였다. 좋아요. 저는 개인이에요. 그것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의사. 차가운 오한이 척추를 타고 흘렀다. 그 흐름에 대해 점점 더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는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배로 돌아가기 전에 이마를 스캔하세요. 나는 더 가까이 다가간다. 손을 조심스럽게 모아보자. 나는 다시 움직임을 느꼈다. 이번에는 더 강하고 더 크게. 안에는 분명히 갇힌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여기서 나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민재의 얼굴은 점점 더 혼란스럽고 긴장되었다. 절망이 가득한 목소리. 말하다. 이건 임신이 아닐 수도 있어요. 교육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는이다. 그는 남자입니다. 동현은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의사는 마치 혼잣말을 하는 것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설명을 하세요. 자세히 보세요. 이런 일이 그의 몸에서 어떻게 일어날까요? 변화가 있나요? 이는 임신의 마지막 단계이며 아기는 보통 정상적으로 움직입니다. 저는 이런 일을 여러 번 봤습니다. 정말 짜증나. 특별한 침묵. 준서는 사람들이 헤어질 때 신음소리만 들었다. 그 당시에 의사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용할 수 없음. 도움이 될 거예요. 즉시 초음파실로 이동해 주세요. 이제 안을 살펴봐야겠어요. 예. 그는 진지하게 침대를 정리했다. 재빨리 복도로 밀어내세요. 나는 저항했어요. 준서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선생님, 정말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하나 가지고 있나요? 저는 임신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하지만 동현 의사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발걸음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나는 대답했다. 임신 여부는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것, 초음파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재는 진지한 표정으로 내 옆에 서 있었다. 내가 멀어질수록 준서는 더 큰 고통을 느꼈다. 그는 비명을 지르고 신음했다. 좋아요. 빨리 해주세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선생님. 시력을 회복한 세 사람이 병원에 입원했다. 나는 조용히 복도를 걸어갔다. 그 단계들. 각각은 답이 없는 질문과 같습니다. 나 자신을 찾을 수 없어. 벽과 조명, 그리고 기계 같은 것들이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 괴물의 뱃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동영 가면 의사가 침대에 앉아 이성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유지하려면 이건 감정적인 문제예요. 하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의 논리가 때때로 설명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비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준서의 배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이러한 반응은 각각 무언가를 보여줍니다. 나는 임신했어요. 배의 모양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삶은 움직인다. 신체 모델의 반응. 이는 당신이 임신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당신의 몸은 분명히 남자의 몸입니다. 예, 그럼 바로. 임박한 진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가능할까요? 초음파실의 압력은 너무 높아서 숨쉬기도 힘들 정도예요. 모든 것이 너무 조용해서 그들의 존재가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지역에 공기가 평소보다 차가웠고 뭔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가 신비로운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바로 그런 분위기죠. 아무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시간이 멈췄어요. 정정은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다리는 유일한 사람이다. 통과합니다. 동현 박사는 성격이 빠른 편이에요. 꾸준한 걸음걸이로 심장 박동을 안정시키세요. 도착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지만 나는 여전히 내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나는 임신했어요. 준서는 진찰대에 누워 긴장감으로 얼굴이 굳어졌다. 그리고 고통 때문에 몸이 뻣뻣해졌습니다. 오른. 내가 숨을 쉴 때마다 무언가가 느껴진다. 안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기록된 바 있습니다. 얼굴에 땀이 흘러내렸고
두려움에 눈이 감겼습니다. 그는 그것을 무시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다. 의사, 투명 젤 튜브를 단단히 잡으세요. 나는 그것을 꺼냈다. 냉동 젤. 준서의 부어오른 배에 조심스럽게 발라주세요. 그는 반사적으로 움직였다. 그는 움츠러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현재 상황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민재는 혼자 있을 때에도 친구 곁을 떠나지 않는다. 하지만 그는 팔짱을 끼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을 뿐,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는 방 안을 돌아다니고 있다. 내 마음이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동현 박사는 초음파 탐침을 사용하여 신체 내부 사진을 찍고 있으며 군인에게 작은 리모컨 같은 장치에 대해 진지하게 묻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이 가방 안에는 뭐가 들어있나요? 그것이 거기에 있는지 알아볼 시간입니다. 준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입술을 꼭 다물었다.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대화에 참여하고 싶지 않아. 없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참을 수 없다고 소리쳤다. 잠깐 확인해 보세요. 교육자들. 하지만 나는 계속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임신이 아닙니다. 그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흥미롭네요. 대답이 없습니다. 선생님, 필요한 장치만. 화면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꺼내지 마세요. 첫 번째 화면은 검은색이고 아무런 모양도 볼 수 없습니다. 방 안은 조용하고 긴장감이 감돌았다. 보존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몇 초 후에 모든 것이 화면의 이미지처럼 명확해졌습니다. 그러다가 깜짝 놀라는 그 장면이 나타납니다. 의사는 놀랐다. 그 장치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건 당연한 일이죠. 그는 속임수를 감지한 듯 눈을 크게 떴다. 기반. 가운데에 작고 투명한 것이 2개 있습니다. 시체는 거기에 있습니다. 완벽한 2 아이들. 2개의 태아가 형성됨. 그들의 형제는 쌍둥이입니다. 아, 의사가 있어요. 그가 속삭일 때 나는 그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민재가 화면을 향해 걸어갔다. 나는 눈을 크게 떴다. 저게 뭐예요? 저거 어린애예요? 안동현 의사는 몸을 떨며 침을 삼켰다. 나는 대답했다. 그들의 형제는 쌍둥이입니다. 오늘날 살아남은 2 아이가 준서의 몸속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민재는 입을 가리고 짜증스럽게 소리를 질렀다. 나는 억압받는 것처럼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이다. 아내가 임신했을 때 초음파 검사를 여러 번 받았습니다. 나는 그것을 목격했고 이제 그것이 무엇인지 확신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남자의 것입니다. 배에서 바라보니 나는 나 자신을 의심하는 것 같았다. 그것은 필요합니다. 준서. 그는 고개를 저었고 그의 표정은 거의 두려움에 가까웠다. 나는 그것을 무시한다. 네, 이게 뭔가요? 그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뭔가 이상한 게 있어요. 하지만 임신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해유입니다. 이는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동현 의사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는 분명하게 말했다. 초음파 검사 결과는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몸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지 말해주세요. 나는 당신에게 줍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목격하고 있는 것도 2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나는 크고 힘이 세다. 그 순간 준서는 큰 소리로 비명을 질렀다. 지금까지 들어본 소리 중 가장 주목할 만한 소리였습니다. 그의 몸, 내 근육은 뒤틀리고 긴장되었습니다. 침대 옆으로 노란색 액체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의사가 말을 타는 동안 나는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내 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는 액체의 냄새, 색깔, 질감을 즉시 감지했습니다. 나는 알았습니다. 배달 전 매우 좋아요. 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추워했습니다. 그 액체는 하지만 그 기원을 찾을 수 없습니다. 준서의 몸은 출산을 준비하고 있다. 나는 여자처럼 반응하고 있어요.
동현 박사님께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주저없이 말씀드립니다. 그는 비상 상황에 즉각 대응하도록 훈련을 받자마자 나는 비상 모드로 전환했습니다. 우리는 즉시 수술실로 이동해야 합니다. 빠른. 그와 간호사들은 침대를 서로 밀면서 소리쳤다. 준서는 비참하고 무서웠습니다. 불쾌한 상황에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저는 아이를 가질 수 없어요. 이는 더 이상 꿈이 아닙니다. 정말 짜증나. 하지만 그의 몸은 다른 이야기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오른. 수축이 증가합니다. 그의 심장은 쿵쾅거리고 얼굴은 땀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점점 더 빠르게. 민재는 마치 명령이라도 내리는 듯 옆에서 계속 반복했다. 오른.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저의 어린 시절 친구는 준서입니다. 우리는 함께 살고 성장합니다. 그는 아직도 남자이다. 나는 내 눈으로 직접 봤어요. 그것은 정말 짜증나. 의사는 조금 걸었다. 멈추자마자 그를 향해 돌아서세요. 말하다. 나가세요. 완료되면 모든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내게서 빼앗을 수 있을까? 나는 탐험해야 해. 아마도 그들은 나갈 것이다. 민재는 생명이 없는 아기를 낳는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방금 임신했어요. 이미 해보셨나요? 저는 아직도 그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는 멈췄다. 나는 친구가 수술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나는 볼 수만 있어요.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조명과 장갑을 낀 상태, 볼륨 조절, 화면, 출산 준비에 동현 박사님은 진지합니다. 설명이 주어졌습니다. 제왕절개 수술을 받아야 해요. 이것이 유일하게 안전한 방법입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나 고통. 준서는 안에서도 계속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적합하지 않은 수술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놀랍네요. 선생님. 나는 진통을 겪고 있어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준서 씨. 아무도 답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걸 할 수 없어요. 저는 아이가 있어요. 출산은 다른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자연스러운 행위입니다. 나는 아이를 갖고 싶어요. 자연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는 이다. 나는 주저없이 바지를 입고 벨트 3개를 메었다. 2가지 모두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간이 멈춥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의사가 모니터링 중입니다. 제가 떨어뜨린 후에 간호사가 그것을 제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멈추었고 다른 간호사가 따라갔다. 나는 2걸음 뒤로 물러섰다. 동현 의사도 옳지 않습니다. 그는 이다. 나는 침묵에서 벗어날 수 없다. 확인해 볼게요. 그때 밝혀졌다. 진실은 그것이 모든 전통적인 과학적 추론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수술실에 공급되는 공기. 저는 매우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검은색. 조명이 방 구석구석을 비추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흐릿한 안개뿐이었습니다. 숨겨진 것 같습니다. 이제 과학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설명할 수 있는 한 가지. 그렇지 않아요. 모두가 침대를 바라보았다. 누워서 땀 흘리고 헐떡이며. 인용문은 준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사실이 공개되었습니다. 나는 당신 몸의 어느 부분도 그리워하지 않아요. 그는 그것을 오랫동안 숨겼다.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다 똑같아요. 용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요소입니다. 방 안은 조용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몇 초 동안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준서는 즉시 소리쳤다. 그들은 노력했다. 저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외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 울음소리가 광활한 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조용한. 내가 부수었어요. 단시간의 방. 우리는 긴급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간호사들은 바쁘게 장비를 옮기고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도구를 챙겨서 준비했습니다. 출산은 이미 시작되었으며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상황은 다음과 같다.
그러나 이 상황은 우리는 여기에 이르게 된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과거로 돌아가야 합니다. 준서의 마음. 모든 것이 여전히 흔한 질문일 때, 평소와 마찬가지로 따뜻한 날씨, 공기 중에 무거운 공기가 맴돌았고 아침 하늘은 회색 구름으로 가득 찼습니다. 민재와 나는 군부대 운동장 한가운데에 있는 군용버스 옆에 섰다. 그것은 그의 부대는 버스로 신속히 공항으로 이동할 것이다. 저는 아마존 정글로 가서 그 안에 있는 비밀기지로 가서 계획된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이 활동은 단순히 신체적 힘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운동과 마찬가지로 정신력도 시험합니다. 다른 전사들 모두가 탑승했습니다. 그런 것. 교전으로 인해 군인들은 졸고 있었습니다. 몇몇 군인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하지만 민재야, 나는 아직 버스 밖에 있어. 그는 휴대전화를 든 채 무언가를 하고 있다. 아다는 화면을 바라보았다. 그는 매우 걱정하고 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의 최고, 내 가장 친한 친구 준서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출발 시간이 다가옵니다. 모든 것은 끝날 것이다. 그때에 참을성 없는 얼굴과 팔짱. 성호회사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버스에서의 프라이버시. 시작해볼까요? 여행을 준비하세요. 다 끝났어요.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세요. 나는 돌아섰습니다. 민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상사님, 준서가 아직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도 걸어보고 문자도 보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금요일 이후로는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이 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네요. 성호 상사가 한숨을 쉬었다. 숨을 내쉬어야 하고 말이 늦어지는 상황에 지쳤다. 만약 그가 연락이 불가능하다면 제가 나중에 이 문제를 처리하겠습니다. 저는 비행기에 탈 때 그 놀이기구를 타야만 했습니다. 군부는 거부를 예상하지 못했다. 탑승하세요. 이것은 요청입니다. 내가 대답하려는 순간 민재의 더욱 단호한 목소리가 울렸다. 이야기하자. 나는 기계를 껐다. 문제가 있나요? 그것은 지원선장이 그렇게 말했어요. 키가 크고 인상적이고 엄격하다. 얼굴이 있는 사람. 너무 많이 말하지 마세요. 교정된 자세를 취하지 않더라도 모두가 그의 존재를 알고 있습니다. 상사는 돌아서서 격려했다. 이병민 선장은 배에 탑승하기를 거부했다. 옳은. 오지 않은 사람들은 군인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지원하다. 선장은 민재를 차갑게 바라보았다. 보자. 말하다. 그 사람은 누구예요? 준서. 팀장 금요일 이후로 우리는 서로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을 오랫동안 알고 지냈지만 이런 행동을 본 건 처음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런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선장은 차갑게 웃었다. 그가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시계를 보았을 때 나는 그것을 확인했다. 보고되지 않음. 예, 하지만 이제 떠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끝났어요. 당신이 오지 않으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그리고 법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엄격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조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민재가 더 나아가자 나는 소리쳤다. 선생님, 다른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항상 시간을 잘 지킵니다.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분명했다. 진호는 말을 멈추고 손을 들었다. 그냥 버스를 타세요. 우리는 임무를 기다려야 합니다. 민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고개를 끄덕이며 잠들 수 없어요. 좋아요. 그리고 나는 천천히 차를 향해 걸어갔다. 그가 계단을 오르자 나는 중얼거렸다. 지금 어디 있나요? 안녕하세요, 준서 씨. 내가 출발하려고 할 때 운전자가 엔진을 시동했습니다. 잠깐만요. 잠깐 기다려요. 죄송합니다. 버스 승객. 모두가 창밖을 바라보는 가운데 나는 그것을 뒤집었다. 그 선수는 헐떡이며 달리고 있었습니다. 옷이 구겨져서 얼굴이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준서. 그러나 뭔가가 있습니다. 다르죠. 중요한 멀리. 그의 눈에는 진지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실임이 증명되었습니다. 나는 벌떡 일어나서 민재야, 라고 소리쳤다. 잠깐만요. 환영하다. 준서가 도착했어요. 운전자는 문을 열고 엔진을 껐다. 준서. 뜨거운 이마와 헐떡거림 속의 버스에 오르면서 나는 얼굴에 땀을 닦고 숨을 고르려고 노력했다. 나는 선장과 상사를 바라보았다. 그의 인식과 그의 몸. 이번 움직임에는 확실히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준서는 선장으로부터 지원을 받았다. 그는 단호한 눈빛으로 나에게 다가와서 물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을 했나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나요? 왜 사라졌나요? 그 후 어디로 갔나요? 준서는 심호흡을 했다.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무엇을 할 것인지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는 팀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차가운 눈빛에 나는 숨이 막혔다. 옳은. 그는 말문이 막힌 것 같았다. 긴장을 풀려고 노력하세요. 이건 감정적인 문제예요. 선장님, 제 생각엔 사고를 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알았습니다. 금요일에는 퇴근 시간이 늦어집니다. 거리를 걷다 이게 내 마지막 기억이에요. 그때부터 모든 것이 어두워졌습니다. 눈을 뜨니 침대였습니다. 머리가 너무 아파서 어지러움이 나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얼마 동안 병원에 있다가 오늘 아침 막 나왔습니다. 나는 밖에 있었다. 나는 이렇게 재빨리 시간을 확인했다. 곡갈게요. 이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의해요. 선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두 팔을 꽉 잡고 그것들을 지원했다. 병원 이름이 뭐예요? 그는 불확실하게 물었다. 준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기억해내려고 노력했다. 그는 말하면서 마치 혼잣말을 하는 것 같았다. 도시에 있을 때, 이곳은 의료시설입니다. 팀장님, 아직도 기억나는데 좀 막연하긴 하지만 그 여행을 떠올리면 곡갈게요. 그러자 성우 상사가 대위에게 다가가서 부드럽게 말했다. 조용히 하세요. 팀 리더는 지원을 제공합니다.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준서를 바라보았다.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준서는 바라보며 어깨를 굽혔다. 선장은 잠시의 침묵 후 큰 소리로 단호하게 말했다. 좋아요. 버스로 가다. 타라양. 하지만 이야기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돌아오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선생님. 준서는 공순이에게 절을 하며 대답했다. 그가 천천히 걷는 동안 나는 버스 계단을 올라갔다. 그래서 마치 모든 단계의 노력이 필요한 것처럼 나는 좁은 좌석을 지나면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나는 뒤돌아보며 내가 아는 얼굴을 보았다. 그는 눈을 감자마자 멈췄다. 관중석에 앉아있는 민재. 나는 손을 들고 안도감에 미소 지었다. 나는 그것을 무시한다. 안녕하세요. 마침내 오셨군요. 앉으세요. 그는 나에게 스픽 옆자리를 권했다. 준서는 미소를 지었지만 글씨는 빛나지 않았고 그는 내 옆에 조용히 앉았다. 두 남자는 악수를 하고 짧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포옹을 했지만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다르죠. 민재야, 나는 바로 느꼈어. 뭔가 이상한데요. 목소리와 얼굴. 우리는 친구였지만 서로 이야기하는 방식이나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버스가 출발하자 창밖의 풍경이 금세 나타났다. 끝났어요. 나무와 건물을 포함한 모든 것이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꺼내줄게요. 민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럼 그 사고에 대해 말해주세요. 시도해보세요. 넘어졌어? 첫 번째 단계. 당신이 상처받았다는 걸 알았어요. 준서는 갑자기 창밖을 바라보았다. 나는 그것을 보고 나서 부드럽게 대답했다. 잘 모르겠어요. 나는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기억나네요.
하지만 그 후로 나는 기억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의사에게 제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혼란스러워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갑자기 기억이 사라졌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런 것이 존재하는지 몰랐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귀를 기울였다. 민재는 귀를 기울였지만 그의 눈은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이다. 준서는 제가 확실히 아는 사람이에요. 간단한 생각으로 이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뭔가 깊은 비밀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동안 아무도 내 메시지나 전화에 답하지 않았어요. 민재가 설명하듯 물었다. 준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이 얼마나 빨리 흘렀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며칠. 잠시 현실에서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것은 경험이었습니다. 민재는 심호흡을 했다. 나는 편안했다. 그의 얼굴은 묻힌 채로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런 일이 있은 후 이 임무는 포기하고 쉬어야겠다. 회복이 더 좋아질 것입니다. 준서. 입술을 다물고 생각에 잠긴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같은 의견이에요. 하지만 이 작업은 정말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군에서 경험을 얻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놓치고 싶지 않아요. 민재는 당신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저는 아직도 의심이 듭니다. 없습니다. 그가 공항에 도착했을 때 나는 마음을 바꾸려고 노력했습니다. 새로운 캠프의 재밌는 농담과 에피소드. 내가 말하다가 꺼냈는데 준서 목소리. 느리고 고립된 것 같아요. 그는 이다. 나는 거기에 있었지만 내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군항에 도착하다. 배낭을 메고 버스에서 내릴 줄을 서세요. 나는 짐을 챙겼다. 런웨이에 나선 알리바바. 정글로 보낸 일기. 오른. 날아다니는 군인들. 성호 상사가 탑승을 도왔습니다. 나는 선장에게 다가갔고 그들은 속삭이듯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비밀리에 이야기를 나누었고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팀장 지원은 엄숙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는 작은 말을 하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성호대에 구걸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아이가 있는 경우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호가 정말 건강해 보이네요. 그는 대답하기 전에 한숨을 쉬었다. 나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는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완료했습니다. 그는 죽었어야 했다. 선장은 놀라서 눈을 크게 떴다.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네, 선장님.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괜찮게 걸어 다닐 수 있나요? 지원 포함. 준서를 보면서 나는 뭔가 말할 것을 잊었다. 그는 민재 앞에 있다. 나는 걸어가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개인처럼. 기록된 바 있습니다. 이는 모든 것을 무효화합니다. 아마 사실이 아닐 거예요. 선장이 그렇게 말했어요. 성호는 선장을 바라보며 물었다. 선장님, 그는 모든 것을 잊으셨나요? 지원이 잘 고안되었습니다. 말하다. 가능합니다. 또는 당신은 당신이 모르는 척 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하지만 당신이 그러는 동안에도 그들 사이의 침묵은 트럭의 엔진 소리에 의해 깨졌습니다. 도착하다. 그것은 고장났습니다. 그는 차가운 지원 대장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이번에는 이 직업이 제 마지막 직업이 될 겁니다. 그 군인은 숲에서 죽을 것이다. 준서와 민재가 활주로를 따라 걸어가는 동안 군인들은 배에 탑승할 준비를 합니다. 나는 걷고 있어요. 뜨거운 햇볕 아래서 나는 얼굴에 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고 호흡이 어려웠습니다. 공기가 너무 무거워서 떠 있을 수 없습니다. 항공기 엔진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 사이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옳은. 어떤 사람들은 그가 멈췄다고 믿는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나는 임신했어요. 그런 경우가 아닌지 확인하세요. 나도 그래요. 만질 때
안으로 들여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그냥 공기 또는 이게 바이러스인가요? 사이의 고요함. 그것은 비명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결심이 확고했다. 말하다. 그리고 당신은 우리의 기억이에요. 잊어버리셨군요. 우리가 함께 겪어온 일들. 당신 자신은 날짜나 이름과 같지 않습니다. 뭔가를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준서 잠깐. 나는 옳지 않다. 그러다가 평소보다 더 어려워졌어요. 그는 민재를 바라보며 말했다. 나를 믿으세요. 곧, 아주 곧, 모든 것,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그럼, 민재, 나는 깨달았다. 준서는 모든 것을 이해합니다. 옳은. 그는 아직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참석하지 않아 대화에 참여할 수 없음. 진실은 즉시 알려야 합니다. 곧 다가옵니다. 스토리로 돌아가기. 비밀 금요일 밤 하이라이트. 계속하시겠습니까? 당신이 지금이라면, 아이가 태어나면 어떤 이름을 지어줘야 할까? 도와주시겠습니까? 또한, 지금, 댓글 섹션에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도시를 알려주세요. 제발, 나는 당신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계속해서 보려면 화면의 다음 버튼을 클릭하세요. 영상을 시청하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절대로 술을 마시지 마세요. 이제 모든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열어보세요.